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학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입니다. 네. 두 기업의 첫인상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일단 야구장 출장을 전국으로 네.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아, 그쵸. 그래서 그럴 때마다 코레일을 굉장히 자주 애용했는데 네, 둘 네. 다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발 역할을 해주니까 그쵸. 참 유용한 두 기업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영환 학생은요? 네, 특히 일단 뭐 전철이나 기차 둘 다 학생들의 주 교통수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뭐 요번 주말만 해도 제가 또 MT를 갔다 왔는데 기차. 그 경의중앙선하고 네. 경춘선이 둘 다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메트로는 또 이제 뭐 서울 메트로 이름만 봐도 딱 서울 지하철이니까 네. 뭔가 좀 익숙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국이 형요? 예, 저도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네.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국감에서 김성태 의원께서 한국철도공사는 대터러 장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제기동역에서 승객 네. 절반이 돈을 안 낸다. 아이고, 저런. 51%가 지금 돈을 안 내고 있고 2위가 동묘압역인데 44.2%가 예. 돈을 안 내고 있답니다. 와,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서울 메트로가 돈을 못 벌 수밖에 예.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꼭 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제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사하셨네요. 네. 아. 일단은 한국철도공사와 일단은 이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우리나라 국토의 대동맥 아니겠습니까? 네. 홍 선생님께서 이제 업계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레일은 이제 철도에서 사무를 관장하게 설치된 이제 우리나라 주 공기업이고요. 그다음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한 서울시 산하의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시장이 조금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의 독점 체제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그 독점 자체가 지금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12월에 이제 개통 예정인 SR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수서발 고속철입니다. 그러니까 SR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공기업이긴 한데 이제 KTX 다시 말해 코레일에서 다 이런 고속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기사를 보면 코레일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서울 메트로 이 두 회사가 이 양사 간의 안전이라든가 전기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뭐 계약이 체결됐다 뭐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많이 유지했는데 이 시장도 이제 공기업들 사이에서의 어떤 경쟁 또 뭐 M&A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볼 텐데요.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좀 역대급으로 네. 인터뷰를 할 때 NG가 가장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대학교가 9호선에 있는데 뭐 나 9호선 맨날 타니까 또 지하철 친석까지 했는데 9호선은 또 두 기업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철이나 기차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기업적으로 접근을 하려니 학생들이 말을 많이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결과도 또 상당히 좀 자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자극적인 싶습니다. 결과.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홀더 오늘의 인사를. 기업은 코레일대 서울 좋네요, 메트로인데요. 둘 다 철도 관련 기업인데 과연 대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코레일 갈 거예요. 코레일. 코레일이요? 자, 네. 코레일 어떤 하나 이유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서울 메트로는 좀 듣지 못한 곳이고요. 아, 일단 생소해요? 네, 네. 생소한 곳이고 코레일은 뭐 지방인가? 일단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금수저로서 지하철을 안 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학교 근데 유명한 서울의 학교 아닌가? 네,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같이 145선, 다니는 학생 1, 2, 아니에요? 3, 4호선. 근데 이게 서울 메트로에서 관리를 하는 줄은 모르더라고요. 코레일이라는 팀이 되긴 하죠. 네. 저는 코레일을 더 선호합니다. 오, 코레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메트로는 메트로는 메트로노. 예, 1회 4호선만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운영을 갖고 있고 네. 코레일은 KTX, 무궁화, 네일로 등 전국적인 철도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회사의 규모도 더 커 보이고 규모가 큰 만큼 저의 뭐 연봉이나 그런 직장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아무래도 느낌을 집중도보다 가져서 좀 회사의 코레일을 더 크기나 그런 선호합니다. 전체적인 저는 것을 코레일이요. 보거든요. 코레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뭐 KTX나 그런 기차 쪽 관련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적이다 뭐 보니까 여행이나 그런 그쵸, 쪽하고도 관련이 많으니까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뭐 여행 와, 막 네일로 뭐 이런 네네, 거는요? 홍보도 하고 그런 게 더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게 단순히 철도 업무뿐이 아니라 저는 서울 메트로를 선택할 거예요. 서울 드디어 메트로. 한편도 안 돼. 서울 메인 메트로를 좀 알고 있나요, 평소에? 서울 메트로를 잘 알고 있진 않지만 네.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을 관장하고 그쵸. 코레일이 기차를 위주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평소에는 기차보다는 지하철을 탈 경우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대학생은 특히.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게 에피소드라고 하자면은 좀 지하철에서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서울 메트로랑 코레일이랑 비슷한 조건이라면 이제 평소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었던 서울 메트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생들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 담당 영역에 대해 학생들한테 되게 혼란해줘서 그런지 네. 좀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이게 정도길래? 이대로 조사를 마무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 짜잔. 짠. 정말 압도적인데요. 네. 진짜 이건 압도적입니다. 서울 메트로가 단 4표, 그리고 이제 코레일이 26표로 네, 거의 뭐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야.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 이름만 들었을 땐 서울 메트로도 충분히 인기가 있을 법한데 네. 왜 인기가 없는지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영화 학생의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인터뷰도 보시다 보면은 그 서울 메트로를 잘 모른다라는 학생들이 많았던 게요. 그쵸. 이게 서울 메트로만 했을 때는 그래 서울 지하철 하고 알겠는데 코레일이 같이 들어오니까 내가 아는 열차는 다 코레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일단 기업의 홍보나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요. 예, 우리 또 취준생들의 또 취향을 저격하는 또 우리 또 취향 저격수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죠. 예! 꾸기의 해시태그! 일단은 오늘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해시태그 전에 보미 씨가 먼저 기업에 대한 그 간단 브리핑을 좀 설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랑 상의 없이 그냥.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약간 근데 위기감을 좀 느끼세요. 그렇죠. 제가 MC니까 출격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정보만을 쏙쏙 뽑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코레일입니다. 네. 코레일은 1899년 국내부 서북 철도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해 이뤄진 노량진에서 이 제물포의 경인선 개통이 우리나라 철도의 효시가 됐고요.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82개 노선, 600여 개의 역을 보유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KTX를 통해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90분대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아니, 세상에. 1시간 부산까지 반. 그렇게. 90분. 아, 인천에서 일본도 90분이군요. 네, 일본이요? 예, 일본이요. 1시간 반 비행기. 비행기요? 예, 예, 예. 네네. 그렇죠. 오, 굉장히 빠르네요. 네. 자, 현재 사원수는 27,548명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연매출은 5조 2,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매출이 정말 상당합니다. 네. 일단은 이 정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코레일을 한번 저격해볼까요? 상민기업께서. 예, 우리 코레일을 저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뭘까요? 해시태그 과연 뭘까요? 과연? 민감한 주제가. 예, 그렇죠. 아, 이렇게 오랜만에 톤 높여서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업입니다. 그래도 설명 한번 잠깐 해주세요. 정적이 흘렀어요. 네. 코레일의 바업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바업 이유여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500명
추가로 오늘 뽑는다더라고요. 그게 떴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요즘에 코레일에 이제 약간 문제점과 뭐 노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파업이 좀 심각합니다. 아유 참나. 그렇군요. 예. 아쉽습니다. 일단은 신규 채용한 인턴을 대규모로 현장에 좀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홍 선생님께서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도노조 파업이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과연봉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간 기업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입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성과에 맞춰서 연봉이 바뀐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뭐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안전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민영 논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복잡다양한 이슈들이 같이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용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채용 인턴이 한 140명을 포함해서 대체 인력을 한 587명을 추가 현장에 투입을 했다.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선발된 인턴 사원 140명. 그러니까 지금 결국 입장에서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돌아와 달라. 그런데 결국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측 입장에서는 어떤 이 서비스를 지금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까 대체 인력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체 인력들이 얼마나 또 책임감을 갖고 사고가 나지 않고 이 사업이 마무리될 거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양사가 그러니까 노측과 사측이 같이 좀 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쿠키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예, 파업에 이어서 너무 안 좋았는데 다음 해시태그는 과연 뭘까요? 샵! 아우 좋네요. 이거 좋은 거예요. 테마 관광열차입니다. 유명하죠 저 이거 이거. 많이 봤어요. 사실 네. 제가 또 코레일 홍보대사였지 그렇죠,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테마가 엄청 많습니다. 강원도 이쪽 라인에 또 테마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는 서해 금빛 열차. 예, 여기서는 온돌마루 객실에다가 온천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종류별로 춘천 가는 테마도 있고 네네. 테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같이 가실 건가요? 같이 그래서 가시나요? 같이 가실 누구랑요? 건가요? 정말 갑자기 공개 구호를 그렇게. 아니 지난 시간에 네네. 저를 안 데려가신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돈을 네가 내면 내가 쓴다. 없는 일로 하죠. 아니 네. 보미 씨를 위해서 좀 기차표 좀 못 씁니까? 보미 씨 안 돼 아직까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데 내 돈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디어가 뛰어난 그 테마 열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용 선생님께서 이제 테마 관광 열차로 코레일의 그 수익이 상당하다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5대 철도 관광 벨트의 관광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3년 만에 누적 수입이 200억을 넘었다고 하고요. 또 이용객 또한 16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상호 출자 제한의 그 기업 집단으로 뽑히는 한 61개 기업 집단을 봤을 때 이 중에서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코레일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코레일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들도 같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휴가철마다 해외로 많이 떠나는데 또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에 코레일이 좀 한몫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환 학생도 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코레일에 대해서 알아봤을 텐데요. 네. 혹시 영환 학생이 생각하는 해시태그가 있나요? 또 저 한 번만 욕심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할게요. 하세요. 같이 네. 외쳐드릴까요? 네. 정여환의 해시태그. 한번 외쳐주세요. 또 얄짤 없으시네요. 네. 네. 먼저 일단 내 밥그릇을 네가 왜 뺏어? 학생이잖아요. 바쁘 지금 안 그래도 몇 개 없는데.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몇 개 더 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실 일도 더 안 주더라고요. 네. 20살밖에 안 돼서 그만큼 이해해주세요. 클래스가 차이가 있게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코레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네네. 조사하면서 공통적으로 핸드폰에 코레일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KTX 자, 먼저 때문인가요? 첫 번째 네. 샵 코레일 톡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또 IT 시대다 어플. 보니까 스마트폰 어플인데요. 지금 저도 여행 가거나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은 네. 바로 그냥 어디서든 예약도 할 수 있고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또 할인도 되게 쉽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결제도 간편 결제도 돼가지고 시간 맞추기도 좋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 또한 그 코레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긴 시간 좋은데요. 매표소 앞에서 줄을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것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엔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보미 씨의 간단한 기업 브리핑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울 메트로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지방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죠. 네, 이 1970년 서울시 인구가 543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하철 1, 2호선이 건설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돈 많이 벌었죠, 사람들. 네, 경기 좋을 때. 네. 현재는 1, 2, 3, 4호선과 9호선 2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술자리에서 지하철 게임 안 예. 틀리려고 되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하철 게임 아십니까? 아니, 저는 몰라요. 그걸 모르십니까? 아, 정말. 네. 지하철 게임 뭐예요? 지하철 게임. 지하철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을 외치면 2호선에 있는 그 지하철 이름을 다 네네. 얘기를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아, 아, 역시 겹치지 않게. 똑똑하셔서. 저희는 이제 과일 이름 대고 이런 거. 과일 이름. 자,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보면요. 네. 2005년 서울 메트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서울 메트로의 수송 승객수는 하루 평균 450만 명이고요. 전체 626개 역 중에 연간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강남역으로 약 3,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네, 사원수는 9천 명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은 1조 2,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참고로 도시철도공사가 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5, 6, 7, 8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좀 서울 메트로를 좀 저격해 볼 건데요, 사군요. 예, 우리 또 서울 메트로를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통합할까입니다. 사실 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사실 1, 2, 3, 4 우리 서울이 거의 9호선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서울 메트로인지 아는데 이게 사실 1, 2, 3, 4, 9까지는 서울 메트로고 나머지는 이제 또 서울 5, 6, 7, 8. 또 도시철도공사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통합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또 서로의 또 이게 또 이윤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하고 있는 그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통합하려는 이유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서울 메트로하고 그다음에 서울 도시철도하고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네. 노선도 1, 2, 3, 4, 여기가 5, 6, 7, 8.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전체 역수만 따져봐도 서울 메트로가 한 12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도시철도가 한 15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호선이 또 차지하는 서울에서 그 운용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보면 중요한 게 연한 수송 인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메트로의 연 수송 인원은 한 15억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도시철도도 한 13억 5천만 명. 그러니까 역은 도시철도가 좀 더 많지만 이동량은 또 메트로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통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1, 2, 3, 4 노선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돼 있는 상권들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의 인구를 보면 서울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적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선만으로는 사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될 게 없단 말이죠. 그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 측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력이 이제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의 반대 때문에 현재는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유지되고 또 추진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꾸키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역 이름 팔아요입니다. 판단인가요, 진짜로? 참 이걸 아직까지 또 지방꾼들이나 또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 이름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홍쌤역, 뭐 제한이역 이게 이제 뭐 사실 돈을 주면 네네. 이제 역 이름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실 돈을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약간 대학이나 기업이나 어느 정도 가치를 따져서 거기 이제 역 이름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홍쌤 대부분 기업이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결국 광고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하철에 보면 곳곳에 간판들이 있는데 그 간판을 그냥 역에다도 걸자. 그리고 그 수익을 또 우리 모두가 사회가 공유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 이미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우려가 있는
있는 것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참여하는 게 학교, 병원, 백화점, 그런 어떤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게 되면 3년 동안 그 기관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3년 뒤에 역 이름이 또 바뀝니까?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역은 유지가 되는 건데 그 강남역이 통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역에 그러니까 추가로 붙는 거죠. 추가로. 그러니까 청담이라고 하면 청담 가로 열고 한국금거래소 문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바뀌면 좀 헷갈리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의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명동 가지고 야 거기를 정화예술대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은 아 명동에 이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은? 아마 금액이 역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 금액을 써낸 입찰자한테 입찰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을 상징하는 역이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고요. 좀 외진 곳이라고 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 거니까요. 일단은 영한 학생이 조사한 좀 서울 메트로의 그 새로운 해시태그가 있을까요? 아,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정려한 해시태그 두 번째, 네네. 서울 메트로 편에서는 이제 조금 씁쓸한 해시태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서울 메트로 네. 문야넌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죠? 무엇이죠? 네, 일단 서울 메트로가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요. 일단 메트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5, 6, 7, 8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가 네. 그 5, 6, 7, 8이라는 그 로고까지 만들어서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그럼 아, 5, 6, 7, 8하고 나머지가 이제 서울 메트로인가 보다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코레일에서도 지하철을 다루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서울 메트로가 어디를 하는 건지 알아 하면은 그 내가 어떻게 알아? 다들 그런 식이어서 이제 좀 서울 메트로도 이런 마케팅이나 또 다른 전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공기업이 채용을 할 때 NCS라는 시험을 네. 친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능력을 보고 뽑는 거죠. 네, 능력 중심으로 가려고 시도한 거죠. 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건 나쁘지만 이제 학생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대학을 가서 그런 노력이 회사 취업할 때 어느 정도의 개런티가 있는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 NCS 위주로 할 때 그러면 학벌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냐? 뭐 네.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새 한창 저는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노조를 그렇죠. 파업할 경우에 철도 쪽이 쉴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 항상 달려야 하고 네. 그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취업할 경우 그거에 대한 취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공기업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그 목적이 보통 이제 안정성 때문에 그쪽으로 네, 가는 그렇죠. 경우가 그게 많잖아요. 크죠. 네. 근데 만약에 요즘 두 기업에 대해서 뭐 민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네, 민영화가 되면 그러게요.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공기업을 취업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나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은데 그럼 만약에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럼 이 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코레일 쪽에서 그 코레일을 쪼갠다 뭐 그런 말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제가 공기업이 취업을 하는 관점에서 여기가 공기업이니까 취업을 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공무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싫든 좋든 민영화에 대한 위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위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나는 그래 뭐 사기업 가서 돈을 많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요거 선택을 했는데 만약 그 선택 자체 구조가 와장창 무너지면 너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직무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공기업 자체 성장 가능성과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도전하는 게 더 합당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철도 관련된 부분은 이건 국가의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민영화시키기는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벌써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건 뭐 누구도 정권이 바뀌고 또 나중에 뭐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아직 정서상 또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바뀔까요? 내년에 바뀔 겁니다. 조건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안 바뀔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건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도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네. 아직 뭐 입사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민영화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민영화가 쉽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안만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기보단 그 업 자체의 비전과 내 직무에 대한 연관성으로 구직을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공기업 취업의 이제 공통성이랄 수 있는 게 NCS 직무능력 평가가 그렇죠, 대부분 중요하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제 이거를 아예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목표로 두는 친구들이 그럼 이게 뭐 대학교 학벌이나 이런 거보다 능력 중심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학점을 따고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이제 오히려 무의미해서 좀 더 손해가 보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혹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더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이런 NCS 평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죠. 그러니까 이제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본다. 근데 능력을 보다 보니까 스펙을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했는데 뭘 나한테 또 하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점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을 하면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코레일에 가야겠지만 코레일 하나만 보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코레일을 가기 위해 내가 쌓았던 노력이 과거에는 스펙 위주였는데 직무 위주로 내가 경험을 하면 이 부분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쓸 때도 쓸 수 있는 나의 자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NCS 때문에 실제 시장은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레일 가는 친구들, 현차 가는 친구들은 준비 과정 자체가 상당히 달랐는데 이제는 그 최종 목적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하수들은 뭐냐면 NCS로 숨어요. 여러분들 구직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구직 활동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너 지금 뭐하니? 저 취준생이요. 이게 싫으니까 한 NCS로 한 1년 버는 거예요. 명절 내려가가지고 상구가 너 요즘 뭐하니? 저 요즘 취업 준비해요. 그러면은 좀 모양새가 안 살잖아. 그런데 에이, 삼촌, 지금 민간기업 가는 건 제 장기적 관점에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기업에 가야 되니까 한 2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2년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절대 오늘 얘기하는 메이저 공기업을 탈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도전해야 될 포지션으로 잡아야지. 맞아요. 야, NCS 보니까 이제 기종한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나도 뭐 받아준다네? 이거 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또 면접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런 친구들한테는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기업이 이게 또 사실 많이 또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네. 그만큼 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죠. 있죠. 빨리 얘기해요. 알잖아요. 연봉을 좀 말아보면 네. 16년 한 사원급으로 봤을 때 서울 메트로가 한 2,900, 코레일이 한 2,8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공기업은 그러니까 성과제라는 게 이제 그래서 노조 측에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호봉을 이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또 고용의 안정성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물론 일부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의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데 네. 통상적인 공기업이 민간기업 대비 그다지 연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길게 보고 가는 거죠. 저는 사실 한 4,500 정도 예상했거든요. 4천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군요. 좀. 네. 그러니까 그 안정성에 중심을 둔다면 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카더라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상구경. 예, 또 카드라 수분 시간입니다. 네. 또 뜬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제대로 또 카드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서울 메트로 취업은 영어나 인적성보다는 전공이 중요하다고 카드라. 전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NCS는요. 그래서 네. 전자공학과 재학생 최근에 간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전자과학도로 메트로에 들어갔는데 둘이 같이 도전하거든요.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를. 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전공이 한 50%, 영어가 25%, 한국사가 25% 정도라고 하고요. 네.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50%, 영어가 25%, 인적성, NCS 이쪽이 또 25%.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사실 이런 전문화된 시험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이 물론 들어오지만 여기는 아예
이렇게 포션까지 딱딱딱 고질해가지고 뽑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는 약간의 고시생의 느낌으로 파고들어야 입사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또 뭐 기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그리고 그런 기사 공부를 해야지 또 이 전공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NCS가 지금 공기업들에 정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NCS로 보는 기업들도 있고 병행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직도 필기만 보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예, 또 다른 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면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카드라! 네. 면접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면접은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공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점수가 면접 전형에도 좀 일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면접은 어차피 안 그러면은 그 비싼 임원분들, 그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왜 맞이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요즘에 ACS 면접이기 때문에 과거의 공기업 면접은 정말 어찌 보면 좀 쉬웠다고 할까? 준비할 게 그다지 많진 않았어요. 그냥 아주 편안한 인성적인 질문이었어요. 뭐 부모님 무슨 일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었는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묻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이제 공기업들도 묻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이력들을 잘 정리해서 면접관들한테 여러분들 어필하셔야겠죠. 또 요즘 또 면접 시즌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두 기업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이 좀 더 취향이 맞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메트로 쪽에 좀 힘을 싣고 싶은 게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뭐 달려라 코레일 이런 노래도 막 나와요. 중간중간에 영마다. 노래였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쨌든. 예. 네, 근데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차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민영화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저는 중요한 게 좀 그 기업 정체성을 그 이용자들한테 알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저는 코레일과 같이 이제 서울 메트로도 좀 자신들만의 그런 정체성을. 이미지 예. 그거를 형성하고 홍보하는데 하면은 좀 더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서울 메트로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상국형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에 코레일. 비하면 또 KTX 홍보대사였고 그리고 코레일이 또 대테러 장비가 많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대테러 장비를 제가 가서 좀 더 확충시키고 어떻게 확충시킬 겁니까? 그러면 이게 또 기차에서 위험하거든요. 아, 위험하죠. 그래서 대테러 장비를 IS의 접근을 막고 예, 중요하죠. 제가 좀 코레일에 좀 점수를 아, 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저 홍쌤의 팁도 들어볼게요. 네.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CS 문제 유형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직 체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떤 기업들은 무슨 뭐 도용 추리 관련된 게 NCS의 출제가 지금도 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독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기업들은 자료 해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 3반기를 본다 하면은 그거를 직전에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NCS 공부를 하면 그 부분은 민간 기업 할 때도 적성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취준생이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어떤 도전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요즘 구직시장은. 그러니까 여튼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카드를 지금 날씨가 벌써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내년 봄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취향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